이른바 용산 대통령실, 용산 시대에 대해서 여러 부정적 의견도 대통령 파면 이후에 많이 나온 것 같으세요. 최근에 시민들이 이 청와대 그 관광을 대거 올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개방 직후에 청와대 갔었던 시민들 목소리 오랜만에 듣고 오겠습니다. 개방했는데 잘했지 뭐 잘했지. 국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이 좋은 거를. 저 용산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었을까? 행운을 얻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최근에 저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연정 의원님. 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청와대 관람값이 3배가 증가했습니다. 청와대가 다시 대통령이 돌아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낸 책에 보면 다시 청와대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용산은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의 주장도 있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예 세종시로 내려가자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아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통과를 위해서 일단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으로 옮겼는데,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옮기다 보니까 예전 국방부 쓰던 건물을 이제 연쇄적으로 옮겼어요.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지금 국방부 예하 지금 부대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공사를 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후유증인데요. 그리고 지금 관저도 저게 이제 외교부 장관의 공간을 급히 리모델링해서 이제 쓴 것인데, 제가 봐도 이게 사실은 대통령 공간으로서 꽤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외부에서 이번에도 보셨지만 망원 렌즈로 찍으면 내부를 다 찍을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아마 경호에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바람에 지금 대통령에 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바로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실은 이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 비서동에 있는데, 이 비서동이 그 2등급입니다. 이게 거의 무너질 직전의 등급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새로 공사를 해서 뭔가 정말 새롭게 한다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 수도 이전 관련된 위원 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이전 문제, 사실은 이제 저런 국격에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조금 문제가 좀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친명의 핵심이죠. 김민석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용산 대통령을 지속하는데 물음표가 있고, 계엄을 모의했고, 주술적 의혹까지 있다. 그런데 아직 세종식 이전 검토는 최진봉 교수님 아직 만약에 집권을 민주당이 하게 된다면 용산으로 일단 잠시 들어갈지 아니면 청와대로 다시 임기부터 시작이 될지. 왜냐하면 또 청와대가 개방이 됐기 때문에 다시 또 예전 청와대의 모습을 갖추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세종 행정수도 이전 법안까지도 검토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네요. 아침에 이제 아마 방송에나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세종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요, 그 문제를 당장 세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정리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을 절대로 안 들어간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 개방이 돼서 보안 문제나 여러 가지 시설 문제를 다시 점검을 해야 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건물을 다시 짓거나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 시간 동안 용산에 가 있어야지 어디를 갑니까? 근데 이제 김민석 의원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것을 지칭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술적 의혹까지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얘기를 해서요. 이재명 대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이런 분은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은 대통령실이 거기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직무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 당선이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직무를 시작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용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단 직무를 시작하고 그리고 청와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보수가, 그리고 나면 청와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지, 다른 제3의 장소로 들어간다, 그건 또 다른 논란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바로 직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청와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김기웅 대변인, 저는 궁금한 게 김민석 의원이야 이렇다 치고 홍준표 시장도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라는 표현을 청와대 들어가면서 썼는데, 글쎄요, 제가 굳이 싸움 붙이자는 건 아니지만 용산 대통령실 출신으로서 홍준표 시장, 국민의힘의 대권주자가 저렇게 얘기했던 거에서 어떻게 판단을 좀 하시겠어요? 본인이 그거를 믿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이른바 천공이 관여를 했다. 예. 여러 가지 의혹을 했죠. 부승찬 의원 등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수염이 좀 난 분은 맞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백재건 교수입니다. 그분이 풍수학자고요. 그리고 관상을 보는 분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민주당이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백재건 교수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대표하고 김혜경 씨가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3-4시간 동안 먹으면서 김혜경 씨가 뭐라고 묻냐. 내가 영부인이 될 상이냐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가 뭐 용산에서 어떤 주술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우리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수많은 주술 얘기했습니다. 예. 인신 공약을 했다, 뭐 미래를 즐겼다, 진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은 괜찮겠지만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근데 뭐 또 홍 시장 비판하다 갑자기 이재명 대표 부부까지 소환하시는 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서요. 거긴 좀 순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는 얘기까지